옆대리도 베리고 가마 몸에 차들이 두렁청하게 콕 박아보는데 좀 왔어. 약 500m 전방에 50km 과속은 신호 500m 앞 주의하십시오.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한조는 명함도 못 내미는 엄청 센 검객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일본 제1검은 미야모토 무사시라 생각한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얼마나 강한 검객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일본 무사들은 칼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를 겪는 동안 오직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배자가 바뀌었고 약탈, 살인, 배신과 하극상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 살벌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했고 칼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힘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전국시대 100년 동안 일본인들은 그렇게 계속 단련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는지는 임진왜란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군과의 백병전은 답이 없었습니다. 항해들의 증언에 의한다면 일본 무사들은 조선 무사의 검수를 보고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동네에도 수준이구만. 일본인의 검수를 인정하고 원거리 전투를 유도했던 이순신은 승리했지만 조선 최고의 맹장이라 불렸던 신림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정면승부로 맞잡드다 처참하게 패하였습니다. 심지어 용인전투에서는 고작 1600명의 일본군이 조선군 8만에 이르는 대병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검술이 대략 그 정도였습니다. 이쯤하여 그런 일본 무사들 중에서도 가장 센 자는 누구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카미이즈미 노부츠나가 최고라 말하고, 누군가는 츠카하라 보쿠테니, 또 누군가는 미야모토 무사시라 주장하지만 오늘은 그중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두 자루 칼을 쓰는 니텐 이치루의 시조로 불립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쌍칼 형님과 같겠군요. 무사시는 대인 전투술 지침서 오륜서를 썼는데 거기서 밝힌 바에 따른다면 그는 전국의 초고수들을 찾아다니며 대결을 요청했고 그 초고수들이 무려 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무사시가 청하는 대결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결투를 했습니다. 대체로 자타가 인정하는 고수들을 찾아가 대결을 신청하니 무사의 자존심으로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대결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고수들은 무사시의 검술을 주고 나갔습니다. 어떤 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시의 검술은 귀신의 검술이며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사시의 무기는 칼 두 자루, 즉 쌍칼이었는데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상대에 따라 긴 칼을 쓸 것인가, 짧은 칼을 쓸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쓸 것인가를 즉석에서 판단하였고 이것으로 60여 고수들과 대결하였습니다. 무사시의 대결 중 가장 유명한 승부는 갈루지마 결투입니다. 상대는 사사키 코지로라는 당대 최고의 검객이었는데 특히 츠바메가에시라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특징은 긴 검을 사용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구사했는데 첫 번째 동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강력한 배기였고 이 공격은 상대방을 기선제압하거나 방어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첫 번째 공격으로 결판이 나지만 이것을 막더라도 검을 빠르게 올려 두 번째 공격을 가하니 이것이 제비가 날카롭게 방향을 바꾸는 듯하여 츠바메가에시라 불렀습니다. 코지로의 이 같은 연속 공격은 대단히 강력했고 그때까지는 이 기술을 막은 무사는 없었습니다. 이러니 일본 제1검이라 자부하는 무사시에게 코지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코지로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이 세기의 대결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대결의 장소는 갈루지마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일부러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코지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칼은 뽑지 않았지만 대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지로는 새파란 놈이 결투를 신청한 것도 기분 나쁜데 늦게 나타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그는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무사시는 심리전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그 생명을 건 대결에서 칼이 아닌 목도를 들고 온 것입니다. 너 따위로 결투하는 게 충분하다. 뭐 이런 도발을 한 것인데요. 자존심 강한 코지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코지로는 격분하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초고수의 대결에서 어느 한쪽이 평정심을 잃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승부는 이미 거기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게다가 무사시가 들고 온 목검은 단순히 상대를 얕잡아 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칼을 쓰는 코지로에게는 가볍고 빠른 목검이 오히려 유용했습니다.
이는 상대에 따라 효율적인 무기와 전술을 쓴다는 니텐이치루의 정신과 부합합니다. 무사시는 코지로의 공격을 피하며 적절한 거리와 타이밍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코지로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열받은 코지로가 말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다더니 과연 소문대로구나. 좋다, 잔재주는 그만 부리겠다. 지금부터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이니 어디 이번에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드디어 코지로의 필살기 츠바 메가의 시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 기술을 이미 알고서 대비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츠바 메가의 시는 확실히 치명적인 기술이었지만 잘만 피한다면 생기는 기술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코지로의 필살기를 피하며 빈틈을 노려 목검으로 코지로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코지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로써 당대 최고의 공격은 미야모토 무사시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토마 타가기의 기록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두 사람의 대결이 있었고 무사시가 이긴 것도 사실이지만 코지로를 죽인 것은 무사시가 아니라 무사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사시와 코지로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 스승이 더 세다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것이 사부간의 대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결투에서 무사시는 김준절을 할 정도로 한 수 위의 실력이었고 목도로 코지로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팼는데 무사시의 제자들이 쓰러진 코지로를 그냥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지방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무사시가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우나지마로 건너간 것을 목격한 어부가 코지로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대결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코지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사는 두 번 말하지 않고 서로 약속한 이상 물을 건너가지 않는다는 무사의 수치. 만약 무사시가 다수로 나를 치료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무사시요. 그러나 어부의 염려대로 무사시와 4명의 제자는 함께 가세하였고 결국 코지로는 죽었습니다. 코지로의 의로움에 감동한 어부는 그의 묘를 세웠고 그곳이 지금까지 간류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투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전설과 문헌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사시의 지연 전술이나 결투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결의 과정은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두 사람이 대결했다는 것, 무사시가 이겼다는 것은 공통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시의 오른손은 현대에도 각 전술의 교본으로 통하는 명조로 남았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승리에 우연은 없다. 천일의 연습을 단일화 하고 만일의 연습을 열일화 한다. 이 단련이 있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무사시는 세키가라 전투에도 참전했고 오사카 전투에도 참전했었는데 동구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사시는 검술뿐 아니라 예술가로서도 유명했습니다. 영화 영웅을 보면 검술가서에는 그 원리가 같다며 긴 머리 휘날리며 열나 멋있게 글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무사시도 그림을 잘 그렸었는데 일본 미술계는 니텐이라 부르며 그의 미술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는 아내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자로서 할 건 다 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요시와라 유곽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각종 기록에 의한다면 무사시는 간류지마 결투 후 더 이상의 고수가 없는 것에 흥미를 잃었는지 결투는 하지 않고 유곽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그곳에서 특히 쿠모이라는 유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사시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최강의 검객이기도 하지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른손은 맞짱 떠서 이기는 방법, 즉 승리의 법칙을 남겼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보고 드리옵니다. 첫째, 멈칫거리지 마라. 멈칫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몸놀림에 현혹되지 말고 의도를 읽어라. 셋째, 같은 기술을 3번 이상 쓰지 마라. 3번 썼는데도 통하지 않는다면 공격법을 바꿔야 한다. 넷째, 공격의 리듬을 타라. 완급 조절로 상대의 리듬을 흐트려 놓고 빈틈이 생겼을 때 결정적 타격을 가하라. 다섯째, 바위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실제로 무사시는 갈류지마 결투에서 이 원칙들을 지켜 이겼습니다. 신 또한 게임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싸워봐야겠습니다. 신이 주로 선택하는 캐릭터는 핫도리 한조입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 직진할 거예요. 정상도로 직진하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출발합니다. 그러더니